자, 이제 진짜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탭프로를 다 감았다고 치고 준비를 다 했다고 쳤을 때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여기 도면을 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45도 엘보에다가 부싱이 포함됐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먼저 여기다 45도에다가 부싱을 조립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고정시키는 바이스라고 하는데, 바이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고정시키는 바이스, 그 다음에 여기 껴가지고 고정시키고 이렇게 조이는 바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잘 안 쓰고 요 바이스를 잘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것보다 이게 더 빨라요. 빠르고 편하고, 이게 좀 더 정확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씁니다. 조립하는 부분 여기 살짝 힘을 줘서 조이시고, 너무 힘을 줘버리면 강관 부속이 작아지면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조이게 되고, 공구를 사용해서 아까 질문 주신 게 적당히 조이면 되는데 얼마나 조여야 되냐, 이 질문을 했어요. 그건 사실은 답이 없고 최대한 많이 조이시면 됩니다. 그냥 최대한 힘 닿는 대로 조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조이는 강도가 필요가 없는 게, 요걸 좀 더 많이 조였으면은 강간을 좀 더 덜 조이면 되는 거고, 요거를 덜 조았으면 강간을 많이 조이면 되는 거라, 결국엔 나중에 그 길이를 잴 때 그 관 부속품이 중앙에서부터 중앙까지 요 길이를 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재면 조절하면 됩니다. 제가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비춰주시고, 자, 이제 강관과 부속을 가지고 도면 배관을 조립하게 됩니다. 순서가 좀 말이 많은데요. 이제 도면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T, 세 개로 된 게 T부터 저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T부터 해가지고 어디부터 하냐, 좀 45도를 꺾이는 부분부터 저는 먼저 하는 편이고, T부터 해서 45도를 꺾여서 나중에 여기 동관을 연결하기 위해서 비워놔요. 요까지 먼저 작업하고, 그 다음 요까지 작업을 이렇게 합니다. 뭐 누구는 요렇게 막 하라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해도 나중에 바이스 물리는 거나 1번부터 9번 도면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일단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부터 하는 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T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T로 해서 도면을 보시면은 여기 나중에 도면 해석하는 거 봐야 되겠지만 입상 배관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대로라면은 여기 평면이라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동그라미 되어 있고 뭔가 동그라미에 선이 겹쳐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입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2번 도면, T에다가 2번 도면을 보시면 2번 도막에 들어온다는 거고,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가져가 버렸구나. 정지. 그 다음에 여기 32A, 25A 90도 이경 엘보 되고, 일단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T를 그러면은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 노하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유튜브나 아무데도 알려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뭐냐면은 지금 부속에다가 강간을 조립할 때 처음부터 이걸로 해가지고 조립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보니까 손으로만 이렇게 돌려도 누수가 안 생긴다고 합니다. 손으로만 이렇게 끝까지 돌려도 누수가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저는 바로 다음 부속으로 연결해 놓습니다.
손으로만 돌려도 누수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길이를 바로 재야 됩니다. 가까이 좀 해주세요. 지금 도면에 여기 2번 지금 하는 거거든요. 2번이 지금 몇 mm냐면 170mm입니다. 길이를 점점 재가면서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길이를 잴 때는 항상 파이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파이프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파이프의 중앙부터 중앙을 잰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이프의 중앙부터 중앙. 그러면 그 줄자로 중앙부터 중앙까지 재면 지금 몇이 나오냐면 72 정도 나오네요. 72 정도. 72 정도. 근데 170에서 72 정도, 172가 나왔다 보니까 2mm가 지금 긴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제가 나사를 좀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는 게, 나사를 좀 깊게 판 거죠. 보통은 한 170 쟀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건 176 정도 나오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174 정도 되네요. 174 정도. 174 정도 되고 176 정도가 나오게 되면 그 공구로 3바퀴 정도 돌아갔을 때 이제 정확하게 길이가 맞춰지는 거다 보니까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2바퀴 돌려야 되고, 참고로 이 부속을 한 바퀴 돌렸을 때 이 길이가 2mm가 줄어들게 됩니다. 한 바퀴 돌렸을 때 2mm다 보니까 지금 3mm가 부족하게 3mm가 넘게 되고, 그러면은 그 2바퀴 돌려야 되겠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다고 해서 지금 2바퀴를 다 돌리고 길이를 다 재지 마시고, 혹시라도 2바퀴를 돌렸는데 길이가 부족해질 수 있다 보니까 그럼 또 풀면서 맞춰야 돼요, 길이를. 그러면은 테프론이 헐거워지면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항상 한 바퀴 좀 덜 돌리고 재보고, 한 바퀴 덜 돌리고 더 돌리고 재보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고정하시고 돌려봅니다. 지금 4mm가 초과됐었죠. 그러면은 그 도면에 맞게 방향은 좀 정해주시고, 저는 지금 한 바퀴를 돌리고 재보겠습니다. 한 바퀴 돌리고. 이거 평행도는 나중에 맞출 거니까 대략 맞추시면 되고, 다시 길이 170 맞네요. 네, 170이 맞으면 이제 그만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봤을 때 손으로 풀리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정도만 해도 누수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도막 조립하게 되면, 그 길이를 잴 때는 양쪽 부속이 없으면 길이 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제가 했던 방법대로 하시는 게 좋은 게, 양쪽 부속을 연결해 놓고 이제 길이를 재면서 하시면 되고, 아까 여기를 돌렸을 때 공구로 여기만 지금 쪼아지는 게 아니고 여기도 같이 쪼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손으로만 돌렸어도 같이 쪼아지면서 두 개가 동시에 쪼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도막을 연결하겠습니다. 3번 도막 연결하고, 아까처럼 여기 손으로만 꽉 조이시고, 그 다음은 뭐냐면 45도 엘보 손으로 쪼게 되고, 방향은 도면을 보시면은 밑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다시 길이를 재보면 지금 길이가 몇이어야 되냐면 200mm가 나와야 돼요. 45도 엘보 같은 경우는 이제 관이 중앙에 있다고 쳤을 때, 관과 관을 선을 연결했을 때 중앙 지점을 하면 되고, 보통 요 지점 재면 되더라고요. 요 지점 재고, 여기도 중앙 선을 그어서 보면은 요것도 한 2mm가 부족하네요. 2mm. 한 바퀴만 돌리면 또 됩니다. 사실은 지금 힘 잘 줬고 한 바퀴만 좀 돌리면 되니까 지금 편하게 작업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하면은 좀 두세 바퀴 돌렸을 때 맞춰지게 하면 좋겠습니다. 한 바퀴. 돌리고 풀고 재보고.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이 풀었다 조였다 쟀다 했잖아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재보고. 보면은 한 바퀴만 돌렸는데 넘어버렸네. 일단 정지해주세요. 자, 지금 그 중앙 대 중앙을 재보면 지금 제가 잘못을 해버렸고 0.5cm가 지금 벗어나게 됐습니다. 0.5cm. 200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195가 돼버렸네요. 요거는 잘못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 이게 복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복구가 되는 부분인 게 뭐냐면 그 한 개 도막에서 그 1.5cm가 벗어나게 되면 실격입니다. 1.5cm. 근데 지금 0.5cm니까 허용 범위 내에 있다. 대신에 여기서 그 다음 도막을 연결하고 이렇게 5번 도막을 연결하고 이렇게 아마 갈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전장이라고 해요. 전장. 이게 부분적인 그게 지금 안 맞잖아요. 나중에 부분을 최대한 그 1.5cm가 벗어나게 되면 안 되고 전장 같은 경우 3cm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를 좀 조절해 0.5cm를 좀 덜해서 더해야 되겠죠. 더해서 전장이 3cm 안 벗어나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0.5기 때문에 요거만 틀리고 여기는 맞춰도 전장이 0.5가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다만 또 반대쪽이 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5cm 정도는 벗어나도 상관없는데 지금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맞추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다시 조립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이제 했던 것처럼 손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손으로 돌리고 지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또 자주 재봅니다. 자주 또 재야 돼요. 지금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몇이 나와야 되냐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212가 지금 212를 지금 잘랐게 됐고 하지만 여기 170이잖아요. 170 곱하기 1.414 한 게 여기 240이에요. 그래서 240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파이프 잘랐을 때는 지금 4번 도막이 212가 나온 거는 뺄기를 빼고, 그러니까 파이프 부속품과 부속품 사이의 길이를 빼고 자른 거고, 길이를 잴 때는 여기 처음에 170에서 1.414를 곱한 240이 나와야 여기 부속품 중앙까지 거리가 되게 됩니다. 중앙을 또 재봤을 때 240인데 여기를 중앙으로 쳤을 때 한 4mm가 좀 초과가 됩니다. 이때는 한 바퀴당 2mm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를 고정시켜서 여기로 와야 제일 맞는 거고, 한 바퀴 그리고 두 바퀴 돌려야 된다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또 빼고 또 재봅니다. 중앙
지금 보면 또 맞네요. 지금 보면 또 2mm가 부족하긴 합니다. 2mm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또 재보고 중앙을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25 사이에 4 같다 보죠. 240이 딱 맞춰지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같이 보여드린 이유가 되게 자주 재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돌리고 재고, 한 바퀴 돌리고 재고 하면서 처음 지금 T부터 시작해서 다 맞춰갈 건데, 애초에 맞추고 조립할 때부터 모든 길이를 정확하게 맞춰 나간다는 개념입니다. 길이를 맞춰야, 이쪽 길이를 정확히 맞춰야 반대쪽 길이 정확하게 맞췄을 때 평행도가 맞게 되고, 나중에 부속품 연결했을 때 뒤틀리지 않게 되니까 처음부터 한 바퀴는 2mm다 보니까 몇 바퀴 돌려야 되는지를 먼저 길이를 재가지고 체크를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다 돌리지 말고 한 바퀴 덜 돌리고 조금씩 돌려가면서 이렇게 길이를 맞춰가면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정지 한번 해주시죠.